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합동카 공업사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차량 점검과 안전운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 엔진이나 엔진오일, 타이어, 배터리, 자동차 부품 기능, 또 주행거리에 따른 관리 방법, 또 자동차 이상 증상들, 자동차 관련 자격증 관련해서도 좋고요.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동카 공업사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 며칠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네.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오늘도 영하 한 10도까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체감상으로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도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영하권으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겨울 되면서 기온 많이 떨어지면 자동차 시동 안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이 겨울철 시동은 지금 연료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일단 공통적으로는 배터리 쪽이 이제 내부 액상 배터리 타입 이제 특성상 그 내부 저항이 늘어나서 전기가 똑같은 양이 있어도 밀어주는 양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힘을 많이 써야 되니 방전이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연료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 좀 많이 어떤 연료를 쓰게 되면 배터리가 좀 빨리 닳을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이제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대부분 디젤이 제일 심하죠. 저도 디젤 차를 타지만 가솔린보다 디젤이 좀 더 심합니다.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LF인데요. 네. LF 차량인데 플라크가 4개가 있으면 일본 플라크가 오일이 약간 비쳐요. 네. 오일이 약간 묻는 거지, 하나만. 네. 근데 거기다가, 뭐를 박아야 되면 된다, 뭘 박으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네.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오일이 잠박 카바에 올라왔다가 내려가면서 들어간단 말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죄송하지만 차종이 네. 소나타 차량이시고요. 예. 그리고 몇 년식 정도 되셨죠? 2018년식이에요. 주행거리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20만 정도 탔습니다. 영업용으로 쓰시나 봐요. 그쵸? 예. 지금 1번 플러그에서 엔진 오일이 계속 묻어난다고 하셨잖아요. 그 플러그 극쪽은 아니고 아마 나사산 부분으로 다시. 묻어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제가 이제 뿌라크를 13만에 갈았어요. 13만에. 네. 13만 킬로에 제가 이제 뿌라크를 갈았는데. 네. 오일이 약간 묻어나오는 거야. 네. 묻어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빛이 묻었지. 다른 거는 뽀얀데 그거만 약간 기름기가 묻었어요. 플러그 끝 부분이 아니라 아마 중간 쪽 나사산 있는 쪽에 위쪽으로 묻으셨죠? 네. 나사 있는 쪽이죠. 예. 네. 지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잠박 커버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 로커암 커버라고 부르는 엔진 맨 위에 커버입니다. 그 둘레로도 이제 가스켓이라고 부르는 실링이 들어가지만 플러그를 꼽는 그 부분에도 이제 홀 하나당 가스켓이 한 개씩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스켓 수명이 다 되신 것 같아요. 새 차 샀을 때부터 그런데요? 새 차 사셨을 때부터 그러셨으면은 지금 아니 10만 지나서 확인을 했고 네.
13만에 5일 가는 뿌라크를 제가 가는 바람에 그렇게 알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요. 지금 실링 부분을 일단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실링이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요즘에는 그 로커 커버가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로도 열변형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품 자체가 불량일 확률은 적고요. 지금 주행거리로 봐서는 아마 한번 이 작업을 할 때가 거의 수명이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로커 커버 쪽하고 가스켓 실링 쪽을 좀, 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가시겐 뭐요? 네, 가스켓하고 그 다음에 로커 커버를 교체를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증상만 들어서는. 그러니까 가시면은 그 부분은 이제 실링은 이제 가스켓은 다 전체 교체거든요. 근데 가스켓만 교체하시는 것보다는 로커 커버가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대부분 같이 하는 걸 아마 권장을 드릴 거예요. 하나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냥 확인하셔서 그 하나만은 아니고요. 전체를 아마 보셔야 될 겁니다. 일이 좀 크네요, 그러면? 아니요, 어차피 뜯을 때 같이 하는 부분이라서 예, 정비소에서 금방 아마 처리가 될 겁니다. 근데 뭐 찜바 같은 것도 안 하고 괜찮은데. 아, 그거랑은 관계가 없으세요. 괜히 신경 쓰여서 그래요. 아, 근데 하시긴 하셔야 돼요. 계속 오일이 젖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점점 증가합니다. 오일 누유량이.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좀 조치하시는 게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데 좀 좋으실 겁니다. 제가 먼저 바디 청소를 제가 제 손으로 했는데요. 네. 먼저 상담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디 청소하면 그 안쪽에 매니홀도 쪽에 이렇게 뒤다 보니까 오일이 있어요. 그거 원래 있는 거예요? 네, 유증기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연소가스가 재순환이 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로기 때문에 오일이 충분히 고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문제 생기지 않나요? 아니요. 크게 문제가 발생되진 않습니다. 형상에 따라서 이제 그 이제 유체가 유동이 되면서 기체가 흐르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고이는 건데 그렇게 크게 운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시진 않아요. 매뉴얼도 안쪽에 이래 보니까 조금 고여 있더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박 한 번만 하면 되겠네. 그죠? 일단은 그래도 제가 증상을 정확하게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한번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 겨울철에 특히 이상 증상들 많으시죠. 지금 전화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다른 연료보다 디젤 차량이 배터리 소모가 많을까요? 디젤 차량의 경우에 그 연료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라핀의 역할은 이 왁스처럼 우리가 그 연료 분사 장치나 어떤 고압 연료 장치에 그 부품이 마모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뺄 수가 없는 요소인데 아시다시피 파라핀은 쉽게 얘기해서 촛농이나 초처럼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이 되면 걔가 응고가 일어나죠. 그래서 연료 흐름이 좀 나빠지거든요. 원활하지 않다. 네. 예,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차는 좀 오래된 차인데 SM3인데요. 네. 그게 한 18년 거의 됐는데. 네. 아까 시동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런데 시동이 그게 여름엔 잘 걸리는데. 네. 겨울에는 이게 자주 안 타니까. 네. 방전이 돼서 이제 안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보다 보니까 무슨 배터리 차단기 설치 그런 거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네, 있습니다. 배터리를 이제 이렇게 떴다 붙였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되긴 되는데. 네. 그게 맨날 하려면 본네트를 열었다 닫았다 귀찮아가지고. 네. 여러 가지 또 붙이고 또 띄고 하려니까. 네. 그래서 귀찮아서 그런데 실내 안에서 그렇게 장치하는 방법은 없나요? 제품들은 있습니다. 제품은 있고요. 아, 제품 있어요? 네. 그런데 개인이 아마 장착하시기에는 좀 힘드실 거예요. 네.
제품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터리 터미널 단자 내에서 차단하는 장치도 있고 실내에서 차단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글쎄 실내에서 차단하는 거였는데 바깥에서 하는 건 내가 장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좀 매일 아침 귀찮고 그래서 안에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도 그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안에다 하시는 장치도 충분히 지금 기성 제품으로 나와 있고요. 그게 나와 있어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배선을 안으로 이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전문가분들이 이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처나 아니면은 뭐 원래 다니시던 정비소가 있으면 같은데. 그쪽으로 가셔서 상담하시고 장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차에는 지장 없어요? 지금 배터리 옆에 장착하신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원리인데 네. 자동차 자체는 그 이제 그게 이상이 없냐 이거죠. 계속 뗐다 붙였다 하시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그 쇼트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뗐다 붙였다 할 때. 예. 그래서 그 쇼트가 정말 뭐 아무 이상이 없다가 정말 과부하가 갑자기 걸려서 퓨즈가 나가거나 아니면 뭐 릴레이가 타거나 아니면 배선 쪽 뭐 단자 쪽에 살짝 손상이 있는 경우는 가벼운 경우고요. 심한 경우는 ECU가 이제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온 차들은 뭐 그게 그 전부 전자동이라 해야 뭐라 그래? 전자식 장치가 많기 때문에 네, 전자장치가 많아져서 그런 위험성이 더 올라가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자주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중간중간에 하루에 안 쓰시더라도 한 10분, 15분 정도 시동을 한 번씩 걸어주시는 걸 더 권장을 드려요, 저희는. 예. 그 우리 차는 한번 그 전에 여기 KBS에 문의를 했었는데 네. 우리 차는 오래된 차라서 뭐 관계 없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도 어쨌든 위험성은 똑같이 있습니다. 전기장치다 보니까요. 네. 쇼트가 난다 이거죠? 네. 쇼트 위험은 항상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방법은 시동을 매일 한 번씩 그냥 좀 귀찮으시겠지만 한 10분 정도만이라도 돌려주시는 게, 네, 더 안전합니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영화 씨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합동카 공업사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34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2013년 소렌토 자동차라고요. 후진할 때 차 하부에서 덜컹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진동이 커서 많이 불안하다고 하시는데 요거 상담 전화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나온 펠리세이드인데요. 요소수 관련해서 한번 여쭈려고 그럽니다. 네. 요소수 그 마우라 쪽에 그 필터가 있다 그러던데 그걸 자주 교환을 해야 되나요? 요소수 필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요소수 필터는 그냥 그 권장돼 있는 주기만큼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자주 교환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이물질이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주유하시면서 들어가는 이물질들이 들어갈 위험이 적기 때문에 크게 그렇진 않고요. 지금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수분 이제 친수성이라서 그렇게 따로 수분을 거르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이물질 걸러주는 큰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 요소수
요소수 종류가 네.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이것저것 섞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까? 섞어서 쓰셔도 되는데요. 그 네. 요소수 메이커마다 이제 어쨌든 최저 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차량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농도가 있는데 그 농도가 맞는지만 확인하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한 가지 제품으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긴 해요. 혹시 모를 이제 그런 근데 저희가 의심에 대해서. 주유소나 그런 데서 가서 넣게 되면 요즘은 이제 주유기로 다 넣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그 제품 확인하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주유소에서 그 주유기로 넣는 주유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네. 해당 정유사에서 대부분 납품이 되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는 섞일 위험이 좀 적은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자동차 정비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문자 상담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소렌토 R 차량이실 거예요. 소렌토 R 차량이시고 2013년식이시면 지금 현재 현대 기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워텍 6단 미션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6단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그 변속 충격이 발생한다고 하면 후진할 때 대부분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마 미션 오일을 제때 교환을 하셨는지를 먼저 저희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션을 교체 주기가 많이 지났으면 이제 미션 자체에서 밸브 바디나 또는 이제 유체 클러치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용 이제 주행 거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미션도 소모품이고 그 안쪽에 들어있는 이제 부품들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다 되셨을 거예요. 근데 변속 충격이 오는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밸브 바디 쪽에 뭐 센서가 손상되지 않았으면 그 안에 있는 댐퍼 클러치 쪽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럼 어느 부위를 가서 말씀드려야 될까요? 미션 안쪽에 그 댐퍼 클러치라고 하는 부분 미션하고 엔진 사이에 그 들어가는 부품인데요. 이건 정비소 가셔서 말씀하시면 변속기를 탈거를 해야만 정비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변속기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전문 업체에 가시거나 아니면 가끔 이제 다니시는 정비소 가시면 변속기 쪽 문제로 이제 아마 진단이 가능할 겁니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일단 저희가 진단기라고 하는 스캔 장비를 이제 꽂아서 데이터도 확인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 증상으로 봐서는 이제 그 댐퍼 클러치가 가장 의심은 많이 되고 있어요. 7034번님, 네. 변속기 점검을 좀 하시라는 말씀 답변이었습니다. 자, 자동차 배터리 이제 많이 나가는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경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침에 기온이 많이 떨어져도 시동 잘 걸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지하 주차장이 있으면 지하 주차장에 꼭 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에서도 그 필로티 아래쪽에는 웬만하면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차라면 필로티 아래쪽은 주차하는 자리로 권장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주변 온도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필로티 아래는 피하시고요. 웬만하면 햇빛 잘 드는 그런 쪽에 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터리가 우리가 시동을 걸고 운행을 하고 나면 엔진룸이 따뜻해집니다. 그럼 배터리 위에다가 그 핫팩이나 또는 핫팩이 없으면 그냥 핫팩 없이 무릎 담요만이라도 좀 덮어 놓으시면 얘네가 열을 좀 덜 뺏기거든요. 본네트를 열고 덮어 놓으라는 말씀이시죠? 본넷을 열고 배터리 위에다가 무릎 담요나 또는 무릎 담요 안에 이제 핫팩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 다음날 아침에 좀 편하고요. 그리고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열선이 들어갑니다. 시동이 잘 걸리게 엔진 안에를 데워주는 플러그라는 애가 들어가는데 그 플러그도 점검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일부 차종에서는 그 배선이 나가기도 하고 플러그 자체도 고열을 발생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소모성 부품입니다. 그래서 가열 플러그도 이제 교체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고 또 동결 방지제라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연료에다 첨가하는 동결 방지제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디젤 차들은 예열 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열 등을 보통 이제 한 번 꺼지면 그냥 바로 돌리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한 3-4번 정도
예열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될 때까지 껐다 켰다를 반복을 하시면 키를 껐다 켰다 반복을 하시면 거기에 이 코일처럼 돼지꼬리 닮았다고 하거든요. 돼지꼬리 등이 꺼지면 다시 키를 껐다가 켜서 이제 그 돼지꼬리 등이 사라질 때까지 켜 놓으셨다가 그런 행동을 한 4-5번 반복하신 다음에 걸면 좀 잘 걸릴 거고요. LPG 차량들도 마찬가지로 열선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LPI 불이 들어오거든요. 계기판에. 없는 차량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LPI 차량들은 LPI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데 그때가 가열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등이 꺼진 다음에 항상 시동 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 가솔린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주행을 안 하는 차들이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이제 전화 상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 타시더라도 최소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은 시동을 10분, 15분은 하루에 그렇게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거의가 네. 출퇴근 차량으로 네. 쓰다 보니까 원주는 뭐 가까운 거리니까 저만 같아도 그쵸. 잠깐 왔다가 저녁에 또 갈 때 쓰고 뭐 주말에 장거리 갈 일이 없으면 계속 그쵸. 그냥 그렇게 세워두게 되는데 그런 경우 왜 이 시동이 안 걸릴까요? 배터리라는 애는 한정돼 있는 배터리 양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 요즘엔 블랙박스도 달려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차량에서 흐르는 전기도 있습니다. 열선 시트 열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동이 꺼져 있더라도 전기는 계속 흐르게 돼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30이라는 배터리를 양을 사용을 했으면 30을 채워줘야 다시 100이 되는 거죠. 근데 30을 썼는데 운행량이 너무 짧거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10이든 20밖에 안 차는 거죠. 그 다음에 또 30을 똑같이 써버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 때문에 시동이 잘 안 걸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장거리 이틀에 운행을 안 하더라도 한 10분 정도는 시동을 좀 걸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왜 시동이 한 번 안 걸리면 계속 맞습니다. 걸릴 때까지 걸잖아요. 그럴 때 더 안 좋다면서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내부 저항이 늘어난 상태인데 뭐 여름에는 뭐 4-5번을 해도 계속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항값은 적기 때문에 얘가 계속 돌아갈 수 있는데 겨울에는 저항값이 많은 상태에서 한 두 번, 3번 하면 벌써 방전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번 해서 안 되면 한참 기다리셨다가 지금 말씀드렸던 앞선 조치들을 해도 두 번째 했을 때 안 되면 그냥 포기하시고 일단 서비스를 부르시던가 아니면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던가 그렇게 권장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시동이 안 걸릴 때 그 배터리 부분에다 뜨거운 물을 갖다 붓는 건 어때요? 정말 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저희도 이제 뭐 부득이하다면 하시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사실.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겨울철에 뜨거운 게 바깥에 있으면 열을 더 빨리 뺏겨요. 그래서 안에서 오히려 더 안 걸려버리면 얘가 더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래서 뜨거운 물은 정말 도저히 안 됐을 때 확 부으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쫄쫄쫄쫄 흘려서 온도가 따뜻해질 정도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바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무엇보다는 배터리 이제 충전을 해서 배터리가 좀 힘이 많이 좀 이렇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운행을 해주는 것이 좋겠군요. 네. 그리고 배터리가 이제 겨울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많을 것 같고 또 부동액도 이게 점검 좀 필수라면서요? 네, 부동액이라는 애는 이제 냉각수 안에 우리가 엔진을 돌고 있는 냉각수 안에 들어가서 어는 점을 낮춰서 우리 물은 0도에 얼잖아요. 그래서 0도 이하 뭐 이렇게 내려갔을 때 얼지 않게 해주는 애를 부동액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에틸렌글리콜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배합을 해놓으면 정상치는 영하 30도 이하에서도 흐를 수 있는 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 성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친수성이기 때문에 이제 불순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수분도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순물이 이제 뭐 어는 점을 더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액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 실제로 겨울에 어는 차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정비를 현장에서 뭐 10년 이상 했지만 정말 포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물은 얼면 부피를 팽창을 하기 때문에 엔진 자체에 크랙이 가요. 그럼 부동액이 얼게 되면 시동이 안 걸리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시동이 안 걸립니까? 걸려요. 부동액이 그래서 얼었는데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경우를 겪어봤는데 얼었는데 걸렸는데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얼어서 부피가 팽창을 했고 크랙이 가 있는데 시동이 걸렸으니 네.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다 섞여버리죠. 그래서 아예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부동액이 네. 얼었을 땐 차라리 시동이 안 걸리는 네. 게 자동차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네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안 어는 게 네, 가장 좋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합동카 공업사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감성부동산 이면석 공인중개사 모시고 부동산 동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